안녕하세요.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온다. 이변입니다. 이번 주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중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글에서 저는 이미 통과된 인프라 투자 법안, 즉 IIJA에 관해 쓴 적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인프라 투자 법안이기 때문에 그 일부로 전력 분야 지원책이 섞여 있었고, 탄소 배출 감축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으로 더 나은 재건 법안 빌드백 베러는 탄소 저감 관련 정책의 부족분을 메꾸는 방안으로 진행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정치적 마찰 및 인플레이션 이슈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로 변경된 수정된 법안이 상하원 통과하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리핏 프로젝트에 의하면 이 두 법안을 합치면 미국의 탄소 감축 목표인 2005년도 배출액의 50% 감축의 달성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추게 됩니다. 해당 내용과 함께 IRA 법안의 특별한 내용들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보여드린 법안 통과 내용을 종합하여 프린스턴 대학교의 리핏 프로젝트가 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해당 연구는 IIJA를 바이파티잔 인프라스트럭처 로라고 부르며, 빌드백 베러 액트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분석은 IIJA 지원금을 포함한 경우입니다. 우선 IRA 법안은 현재 정책 수준에서 2030년까지 연간 배출량에서 10억 톤을 추가로 줄이고, 2005년 기준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2030년 목표와 현재 정책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배출량 격차는 2/3 정도까지만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표치에 미달이지만 실제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하는 최대의 법안으로서는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향후 10년 동안 누적 온실 가스 배출량을 63억 톤 줄일 수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더 적은 돈으로 기존 BBBA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유지하는 법안으로, 무엇보다 온실가스 저감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전 분야의 세액 공제 지원보다 교통 분야 지원을 더 늘림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법안에는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더 높도록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단계별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을 포함하여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늘립니다. 또한 EV 생산을 늘리기 위해 대출을 늘리고, 에너지 인프라를 업데이트하는 데 투자하며 모든 화석 연료 에너지 생산자가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감소하게 하기 위한 수단 및 기술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해당 시설을 위한 세액 공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 토지 보존, 생태계 보존, 가뭄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물 프로젝트 계획 및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해상 풍력 발전 능력 확장, 화석, 연료 에너지 생산자의 메탄 배출 해소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프와 같이 2030 탄소 배출 목표 대비 더 큰 갭이 발생하지만 투자 대비 효율은 더 높인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구는 가장 많은 지원금을 차지하는 발전 분야 지원을 통해 2020년도 연간 풍력 15기가와트 및 태양광 10기가와트 증가 수준에서 2025에서 26년도 평균 연간 36기가와트의 풍력과 49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증가를 예상합니다. 또한 Q45 한목 세액 공제를 통해 신규 및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와 석탄 발전소의 탄소 포집 장치 설치를 장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되고, 이것은 1억 1천만 톤의 산업 부하 감축 및 9천만 톤의 발전 분야 감축이 포함됩니다. 이는 6기가와트의 석탄 화력 탄소 포집 장치와 19기가와트의 가스 발전 탄소 포집 장치에 대한 감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CO2 수송 저장 및 화석 발전에 대한 연간 투자 200억 달러 이상이 포함된다. 수소 생산에 대한 연간 투자는 2030년까지 연간 30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이 법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2030년에는 원래 정책의 거의 2배인 3,210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이 법은 보다 효율적인 전기 자동차, 가전제품, 난방 시스템 및 산업 공정의 구매를 포함하여 에너지 시스템의 수요 측면에서 가정과 기업에 상당한 추가 투자를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청정 에너지 구성 요소,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중요 광물을 위한 제조 및 공급망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 세금 공제 및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자본 투자를 촉진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텍스 이퀴티 세액공제가 양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세액공제액의 직접 지불 조항이 매우 축소되면서 실망한 개발자 및 투자자들에게 세액공제액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3자에게 세액공제액을 양도할 수 있으며 기존의 은행이 텍스 이퀴티 참여자로서 세액공제를 사용했다면 이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대기업들이 마음껏 세액공제의 구매 협상을 통해 약간의 이익을 보면서 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가 사용할 수 있는 공제액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 20%의 벌금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세액공제액을 구매하는 회사들은 세금 전문가들의 자문 및 공식 의견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공제액은 건설이 마무리되고 준공정산 이후에 텍스 베이시스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 손해보상 조항으로 공제 실패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한 세액공제액에 적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 중심의 텍스 이퀴티 구조도 계속 사용될 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안의 가장 큰 영향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의 기업이익에 대해 15%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한 감사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아래 표와 같이 유명한 기업들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으로 이 돈은 법안의 주요 재정 지원들을 이행하는 금원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캐리드 인터레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이번 법안의 기본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캐리드 인터레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사모펀드 등을 관리하면서 받게 되는 220, 즉 2%의 연간 수수료 및 매각이익에서 20% 지급률에 의한 소득 중 20% 부분을 회사의 매각 시 바로 받던지 아니면 회사의 수익에서 일정하게 받던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장기 투자 수익으로 취급받아 철수하던 것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보유 조건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법안은 대기업 및 금융권 증세 법안으로 보입니다. 초거대 부자 및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환경과 의료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전력 시장 전망입니다. 리핏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향후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전망입니다. 특히 연료 수요가 얼마나 감소하게 될 것인지 회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석유 제품 및 천연가스의 미국 소비 감소가 중기적으로 원유 가격을 약 5% 낮추고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10에서 2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는 소비 감소로 연료 생산을 줄일 경우 더 급격히 감소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리소스 포더 퓨처에서는 이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연구했는데 연구소는 4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매 전력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5.2에서 6.7% 감소하여 예상 천연가스 가격을 감안할 때 전기 소비자가 2,090에서 2,78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평균적인 가정은 향후 10년 동안 전기 요금 절감과 상품 및 서비스 비용 절감으로 연간 약 170달러에서 220달러를 절약합니다. 소비자는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으로부터 절연되며 높은 천연가스 가격 시나리오에서도 전기 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 전력 부문 배출량은 기존대로라면 2005년 수준보다 48.5% 낮은 것과 비교하여 2005년 수준보다 69.8%에서 74.9%까지 감소합니다. 해당 연구에서 가스 가격이 높은 경우에라도 법안이 제정되면 전력 가격은 그래프와 같이 내려간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전력 가격은 가스 복합이 결정하기 때문에 연료 가격에 연동하게 되는데 해당 연구는 신재생이 증가할 경우 그러한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소매 전력 가격이 감소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소매 가격을 결정하는 2가지 경우, 즉 생산 비용 기준 정산이나 도매 경쟁 가격의 소매 반영의 경우 모두 전력 생산 비용의 하락 또는 낮은 전력 가격 입찰의 증가로 인한 소매가 감소를 예측했습니다.